여러분, 오늘은 변을 보셨나요? 화장실 가서 30분 이상을 힘을 주고 또 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겨우 나와도 토끼똥처럼 딱딱하고 작은 똥만 나오시나요? 변통은 심하게 오는데 정작 변은 굳어서 나올 생각을 안 할 때 정말 고통스러우시죠? 변비약을 먹으면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약 없이는 변을 못 볼 것 같아서 불안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건 병원에 가면 장에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도 정상.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변비의 진짜 원인은 장이 막혀서가 아닙니다. 장 안에서 음식이 움직이는 속도가 문제예요.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으로 억지로 밀어내면 그때만 시원하고 다음날 또 제자리인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약처럼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장이 스스로 편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사과예요. 그냥 사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과랑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는 꿀조합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변비는 물론이고 혈당 걱정, 장 건강, 심지어 요즘 자꾸 나오는 기침과 숨 가쁜 증상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이 원래 가진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사과 하나로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한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좀 더 좋은 정보 빨리 들으실 수 있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그럼 사과가 대체 어떻게 변비, 혈당, 장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펙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물에 녹는 섬유질이죠. 사과를 드시면 이 펙틴이 위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펙틴이 위 속 수분을 만나면 젤리처럼 끈적끈적하게 변해요. 마치 젤라틴 가루에 물을 부으면 푸딩처럼 굳는 것처럼요. 이렇게 젤처럼 변한 펙틴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급하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해지는 거죠. 두 번째, 장 속에서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변비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장에서 음식이 너무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딱딱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펙틴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힘 안 주고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펙틴은 좋은 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펙틴을 먹은 유익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장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좋아지고 염증도 줄어들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하자면 펙틴은 사과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 꼭 껍질째 드셔야 해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사과는 변비약처럼 장을 억지로 자극해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대신 장 속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꾸준히 먹을수록 몸 상태가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변비 효과가 몇 배로 좋아지는 세 가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은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겨울철 심해지는 변비에 정말 효과가 좋아요. 겨울만 되면 변비가 심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날씨가 추우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물도 덜 마시게 되고 몸이 웅크리니까 장도 덜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다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면 몸속 수분도 부족해져서 변이 더 딱딱해지죠. 이럴 때 사과와 당근 조합이 왜 좋으냐면요. 사과에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들어있고 당근에는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수용성 섬유는 물에 녹아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불용성 섬유는 물에 안 녹고 그대로 남아서 변의 부피를 키워줍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변이 너무 딱딱하면 아무리 장이 움직여도 나오기 힘들잖아요. 사과의 펙틴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변이 너무 물렁하기만 하면 힘이 없어서 장이 밀어내기 어려워요. 당근의 불용성 섬유가 변에 적당한 덩어리와 무게를 만들어줘서
장이 쉽게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당근은 반드시 쪄서 드셔야 해요. 생당근을 그냥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당근의 불용성 섬유가 장 속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버려서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근을 찌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가하면 당근의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베타카로틴 같은 좋은 성분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생당근일 때보다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게 장점막을 보호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기름 없이 먹으면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올리브유는 장을 부드럽게 윤활시켜주는 역할도 하니까 일석이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사과 1개, 당근 1개를 준비하세요. 둘 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주세요. 당근은 한 입 크기로 썰고 사과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찜기에 넣고 1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전기밥솥찜 기능 쓰시면 더 편해요. 다 쪘으면 따뜻할 때 올리브유 한 티스푼 살짝 뿌려주시고 꿀을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꿀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자연스러운 단맛도 더해줘서 드시기 편합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뒤에 이걸 드시면 장이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가 옵니다. 만약 씹기 불편하시면 믹서기에 갈아서 스무디로 드셔도 되고 으깨서 퓨레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팩틴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걸 저녁에 미리 쪄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아침에 데워서 드셔도 됩니다. 그럼 아침에 바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조합은 특히 겨울철 그리고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장이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조합은 사과와 계피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 정말 중요해요.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단 거 먹고 싶은데 혈당 때문에 참아야 할지. 사실 단맛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단맛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느냐예요. 사탕이나 빵 같은 걸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달지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팩틴 때문이에요. 팩틴이 위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피를 더하면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폴리페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인슐린은 혈액 속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잘 안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계피의 폴리페놀은 이 열쇠가 다시 잘 맞도록 도와줘요. 그럼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 낮아졌다고 해요. 물론 이건 약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꾸준히 먹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과 반 개를 준비하세요. 껍질째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50도에서 10분 정도 구워주세요. 사과가 살짝 노릇해지고 가장자리가 바삭해지면 딱 좋습니다. 구운 사과 위에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니까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올리브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계피의 폴리페놀도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이걸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팩틴이 위에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 속도를 더 효과적으로 늦춰주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점심 먹기 30분 전에 드시면 좋아요. 보통 점심에 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밥은 탄수화물이라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데 미리 사과 계피를 드시면 그걸 완충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루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만약 구운 사과가 번거로우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사과를 작게 썰어서 물에 넣고 계피 스틱 1개와 함께 끓여서 계피 사과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추운 겨울에 좋아요. 아니면 아침에 오트밀을 드시는 분들은 오트밀 위에 사과 슬라이스랑 계피 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오트밀도 수용성 섬유가 많아서 혈당 관리에 좋거든요. 사과, 계피, 오트밀이 만나면 혈당 관리에 최고예요. 중요한 건 단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사과, 계피 조합은 단맛도 즐기면서 혈당도 관리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사과, 고구마, 요거트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특별해요. 변비도 해결하고 장 건강도 챙기고 게다가 기침이나 숨 가쁜 증상까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변비하고 기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장 속에 독소가 쌓이고 그게 염증을 일으켜요. 이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원인 모를 기침이나 가래, 숨 가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고구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고구마는 변비에 좋다고 다들 아시죠? 고구마에는 셀룰로스라는 불용성 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고구마에는 얄라핀이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는데 이게 장을 부드럽게 윤활시켜줘요. 그런데 고구마만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스가 많이 차거나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고구마의 전분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과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사과의 펙틴이 장 점막을 보호하는 막을 만들어줘요. 그럼 고구마가 장을 자극하더라도 부드럽게 작용하니까 불편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과의 유기산이 소화를 도와주니까 가스도 덜 생겨요. 여기에 요거트를 더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살아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이 장속 유익균을 늘려줘요. 장속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환경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장과 폐는 면역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속 유익균이 건강하면 폐의 면역력도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기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도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기관지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고구마의 카로티노이드도 항산화 작용을 해서 폐 건강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장과 폐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구마 1개를 쪄주세요. 다 익으면 껍질 벗기고 으깨주세요. 부드럽게 으깨시면 됩니다. 사과 반 개는 껍질째 씻어서 아주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얇을수록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준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가당입니다. 가당 요거트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도 올리고 장에도 안 좋아요. 꼭 플레인 요거트로 드세요. 그릇에 으깬 고구마를 깔고 그 위에 사과 슬라이스를 올립니다. 그 위에 플레인 요거트를 한두 스푼 얹어주세요. 단맛이 부족하시면 꿀을 아주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검은 깨를 한 티스푼 뿌려주시면 금상첨화예요. 검은 깨도 수용성 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고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저녁을 가볍게 드시고 싶을 때 이걸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과식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가볍게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도 편하고 배변도 훨씬 수월합니다. 주의할 점은요. 요거트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유제품이 체질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조합은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장 건강과 호흡기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으니까요. 변비에 기름을 먹어도 되나요? 혈당 관리하는데 기름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거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기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해입니다. 물론 기름을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시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소량의 좋은 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들 중 상당수가 지용성이거든요.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에 녹아야 흡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기름 없이 먹으면 그냥 장을 통과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당근의 베타카로틴,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5배 이상 올라갑니다. 계피의 폴리페놀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과 함께 먹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고구마의 카로티노이드도 지용성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장을 부드럽게 윤활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변이 장을 통과할 때 미끄럽게 잘 내려가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적당량의 기름은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에도 기름이 도움이 됩니다. 의외죠? 기름은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함께 기름을 소량 먹으면 전체적인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름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가장 추천하는 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항염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맛도 부드러워서 사과나 채소와 잘 어울립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좋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 완화에 좋고 참기름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다만 참기름은 향이 강하니까 사과 요리에는 안 어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양입니다. 많이 넣는 게 아니라 함께 넣는 게 핵심이에요. 한 끼에 한 티스푼, 많아야 큰 스푼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칼로리 부담도 적고 흡수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기름을 넣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조리 마지막에 넣으세요. 높은 열에 오래 가열하면 기름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찐 음식이나 구운 음식이 다 익고 나서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름은 적이 아니라 영양소 흡수의 스위치입니다. 소량만 제대로 쓰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조합 모두 기름을 조금씩 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계피의 폴리페놀, 고구마의 카로티노이드. 이 모든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소량의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기름을 피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팩틴은 껍질에 가장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공복이나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그래야 팩틴이 위에 먼저 자리 잡고 나중에 들어오는 음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과만 단독으로 먹지 마시고 조합으로 드세요. 당근, 계피, 고구마, 요거트.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몇 배로 좋아집니다. 넷째, 소량의 기름을 꼭 함께 드세요. 올리브유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장을 자극하지 말고 조절하세요. 변비약은 장을 억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과조합은 장이 스스로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그날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장이 약에 의존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그건 장을 억지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과조합은 다릅니다. 몸이 원래 가진 힘을 되찾게 만들어줍니다. 팩틴이 장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고 유익균을 늘려주고 수분을 유지시켜주니까 장이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과는 장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과는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아시면 앞으로 음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약처럼 즉시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돕는 음식. 그게 진짜 보약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기원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계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